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제가 다른 문제들은 바로 이제 문제에 들어가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 제가 쭉 써놓은 이 공식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 공식은 이 현금 흐름 분석에서도 사용되지만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출발하는 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총소득인데요. 뭐냐면 나한테 들어온 모든 총소득을 말하거든요. 가능한 한 다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한 한 나한테 다 들어온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나한테 남는 게 얼마냐 해서 맨 끝에 남는 건 세금 다 떼고 뗄 거 이 가운데서 뗄 거 다 떼고 세금까지 다 떼고 남은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세후 현금 수지예요. 그러면 나한테 다 들어온 가능 총소득에서 세후 현금 수지, 나한테 완전히 순수익으로 남는 그 돈이 되기까지 어떤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처음에 공실이 난 게 이거 상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건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공실이 난 거 있으면요 빼주셔야 돼요. 공실 또 불량부채 또 빼주시고 나한테 다른 소득이 있었으면 그거는 더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나올 때요 대부분 요거는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문제가 꽈서 나오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공실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세입자한테서 내가 다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거에서 그 10개의 상가가 있었으면 그 중에 한 개가 임대가 안 됐다 이랬을 경우에 하나는 공실을 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을 뺀 거 요렇게 한 거가 유효 총소득이에요. 네, 유효하단 말이죠. 가능했던 거 다 합한 것 중에서 나한테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유효한 것만 남았어요. 유효 총소득이에요. 요 순서 꼭 아셔야 돼요. 가능 총소득 다음에 유효 총소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공실 이것만 뺐잖아요. 그러면 다 내 돈이냐면 그렇지가 않죠. 그 건물주가 거기에 사용했던 그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영업 경비라 그래요.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영업 경비. 영업 경비는요 사업에 들어간 돈이에요. 어떤 게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그 건물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재산세, 뭐 종부세, 또 뭐 화재 보험료가 있으면 보험료, 또 뭐 수리했으면 수리비, 또 그 상가를 임대 주기 위해서 한 뭐 광고비가 있으면 광고비, 전기료 등등등등 그 건물을 건물에 임대를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돈 들어간 거는 다 빼주셔요. 그러면 제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려고 썼던 개인 업무비는 어떨까요? 이거는 안 들어가요. 이거는 여기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보통 문제를 풀 때요. 문제가 좀 쉬우면 그냥 영업 경비가 얼마다 이렇게 영업 경비로 바로 그 금액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꼬울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재산세 얼마, 보험료 얼마 이렇게 각각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유효 총소득에서 이 각각을 빼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순영업소득이에요. 이 순영업소득이 아주 중요해요. 순영업소득은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게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게 순수하게 나한테 들어온 돈이라는 거,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출을 안 받고 이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분이 있다면 그냥 여기에서
그 바로 영업소득세 세금 내는 걸로 가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출을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뭐냐면 원금 상환하는 거예요. 여기 원금 상환한다 그랬죠. 은행에다 돈을 갚는 거예요. 갚을 때 원금하고 이자 다 갚잖아요. 이자만 갚지 않고 요즘은 원금도 같이 갚죠. 뭐 원리금 균등이 있나 원금 균등 상환 방식 해서 원금하고 이자 대출을 갚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출을 갚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쓸게요. 대출금을 갚아야 돼요. 근데 만약 대출금이 없어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나 세전현금 수지나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현금 수지예요. 뭐죠? 세금 내기 전이란 말이죠. 세전현금 수지예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겠죠? 네,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것을 빼준 게 최종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업소득세도요. 문제를 쉽게 낼 때는 그냥 영업소득세가 얼마다 이렇게 주는 경우 뭐 몇 프로 예를 들어서 뭐 영업소득세가 뭐 가능총소득의 몇 프로라든지 이렇게 조건을 주어질 때가 있는데 아니면 그냥 영업소득세는 뭐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순영업소득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죠. 이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이 있으면 더하시고요. 이자 낸 게 여기서 이자 낸 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자 낸 거. 요 이자도 빼주셔야 돼요.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빼주셔야 돼요. 이 부채 서비스액을 다 빼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원금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원금은 빼고 이자만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요, 요거 대체 충당금은 거의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대체 충당금은 잘 뭐 어려우시면 요거는 빼시고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곱하기 이거 전체 곱하기 이제 세율은 몇 프로라고 줄 거거든요. 영업소득세에 세율을 줄 거예요. 조건에서 그거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최종 이게 최종이에요. 세금을 내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최종 금액인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세후 현금 수지라 그래요. 그래서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꼭 강조할게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외우셨으면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금방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푸셔야 돼요. 이 정도는요. 한번 해볼게요. 세후 현금 흐름 하래요. 그러면 세후면 우리가 어땠죠? 맨 끝에 최종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맨 첫 번째 출발은 뭐예요? 그렇죠. 가능 총소득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4,800만 원에서요. 뭐 빼야 되죠? 공실 빼야 돼요. 그죠? 공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만약 공실이 없으면요. 안 빼도 되죠. 근데 공실을 뭐 거의 나와요. 공실은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5%래요. 그러면 4,800만 원에 5%면 얼마일까요? 5%면 24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240만 원을 빼주세요. 240만 원을 빼시면 얼마죠? 4,800에서 240만 원 빼면요. 제가 같이 계산하고 있거든요. 4,560만 원이에요. 4,560만 원. 여기에서 뭐 빼셔야 되죠? 그렇죠. 뭘 빼셔야 되죠? 영업경비 빼셔야죠. 요거. 그래서 240만 원 빼셔야 돼요. 240만 원. 이렇게 빼실 때는요. 뺀 거는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가세요. 요렇게. 그래야 나중에 혼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4,320만 원이 남았네요. 그쵸? 요게 뭘까요?
네, 이게 강조했던 뭐냐면 순수 영업소득이죠. 그쵸?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이에요. 요거는요, 유효였죠. 유효 총소득이었고,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뭐였죠? 네, 이거는 가능 총소득이었어요. 네, 그러면 유효 순영업소득에서는요, 뭘 빼줘야 되죠? 그렇죠. 대출 받은 거 있으면 대출 원금과 이자 빼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유, 여기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자, 원금 이렇게 나왔네요. 두 개 합해서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3320만 원이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세전 현금 수지예요. 세금 아직 안 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 그러죠? 세후를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세전에서 뭐를 빼줘야 될까요? 세금 빼줘야겠죠. 영업세. 영업세인데 영업세는 연 20%래요. 그쵸? 감가상각비 나왔네요. 그러면 영업세라고 딱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영업세는요. 그렇죠. 순영업소득 요게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요거에서 4,320만원에서 뭐를 빼야 되죠? 감가상각비 빼야죠. 이자도 빼야죠. 그쵸? 이자 얼마예요? 8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200만원. 합하면 뭐죠? 1000만원을 빼주셔야겠네요. 1000만원을 빼주시면 3320만원이죠. 그쵸? 3320만원. 이거하고 이거가 지금 같다고 해서 이걸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감가상각비하고 원금상환액이 같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같은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용했으니까 빼시고요. 여기에다 뭘 곱하셔야 되죠? 네, 순영업소득에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뺀 금액에서 소득세율을 곱해야 돼요. 소득세율이 20%래요. 그러면 얼마 곱해야죠? 소수점으로 말하면 0.2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3,320만원 곱하기 0.2는요. 664만원이네요. 네, 그래서 664만원을 빼세요. 이거를 빼시면요. 얼마가 나올까요? 네, 3,320만원 빼기 664만원은 2,656만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게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어요. 예, 아까 그 공식만 외웠다면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 꼭 맞추셔야겠죠. 이건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만 조금 하시고요. 아까 그 공식은 꼭 외우셔서 이 문제는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놨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푸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800만원 가능 총소득에서 요 가능 총소득이었죠. 거기에서 4,800만원에 5%인 공시를 빼셔야 돼요. 그리고 영업경비 빼시고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 순영업소득에서 여기 순영업소득이죠. 여기에서 원금 이자 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까지 빼야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영업소득세 뺄 때는요. 그렇죠. 이자 빼시고 주어진 조건에서 감가상각비 빼시고 이거 전체 곱하기 소득세율, 영업소득세율 20% 0.2 곱하셔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푸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